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시장에 돈이 몰리는 종목들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이어서 2375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골고루 매수를 했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전기가스업과 유통업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 전기가스업과 유통업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 고만고만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주식을 매수해서 시장이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전반적인 이 흐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외국인들이 매수하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르겠죠. 대응에 있어서 말이죠. 제가 간략하게 오전 시황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해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 환율을 각 나라를 쭉 살펴보게 되면 지금 아시아 쪽으로 또 그리고 아메리카 쪽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쪽도 지금 유로화가 전 세계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9월달 외국인 투자자 매매 동향을 쭉 정리한 거 보니까 영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32%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50% 투자 비중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 한국에도 영국 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왜 저렇게 유럽에서 돈이 흘러 들어오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유럽에서 돈이 흘러 들어오는 이유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일단 3개월 정도 연기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일단 3개월은 연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유럽 자금들이 저렇게 단기적인 투자 성향을 띠는 이유는 지금 영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사실 금융 쪽에서는 상당합니다. 그런데 저 브렉시트 우려가 하루 이틀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다 보니까 금융 쪽도 제대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못해요. 지금 이렇게 연기가 된 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다시 유럽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제 점점 불확실성이 가까워지겠죠. 그간 3개월 안에 노딜 브렉시트 우리가 완전히 제거되고 또 다른 사건이 있으면 하지만 지금 현재 흘러가는 것처럼 불확실하게 쭉 흘러간다면 이제 2달 남았다, 한 달 남았다, 한 달 후에는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안 나오나,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유럽 돈들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시 뺄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뭐냐면 지금 우리 시장이 상승하는데 그 중에서 영국 돈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런데 저런 돈이 들어오는 것은 브렉시트 우려가 일단 3개월 정도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별다른 어떤 해결책 제시가 없이 3개월이 자꾸 다가갈수록 시간이 점점 까먹어 갈수록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돈을 뺄 수도 있대 이 말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막연히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생각하는 것과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달러가 일본 쪽은 빠져나가고 있고요. 홍콩은 들어오고 있고, 중국도 달러가 들어오고 있고, 호주 이쪽으로, 하여튼 달러가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달러가 저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그동안 그 돈들이, 채권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올해만 해도 금리를 3번이나 인하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채권 쪽에는 안전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안전빵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큰 주식시장으로 돈을 들고 올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상당 기간 이 정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상당 기간 어떤 금리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딱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채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제 쭉 이렇게 유지되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 정리하고 이쪽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지금 뭐 노딜 브렉시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미국과 중국 서로 양국이 서로 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깽판 놓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위험 자산도 서서히 이렇게 이제 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시장에서 예상하기를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되면 경기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 주식시장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경기 선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게 내년 상반기 정도 돼서 경기가 바닥을 칠 거니까 지금은 그걸 선반영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기대 심리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튼 뭐 당분간은 시장이 괜찮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 그래도 영국 노딜 브렉시트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지금 한 달 반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영국 돈이 또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조금 이런 흐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막연히 그냥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좋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투자나 또 그리고 연기금 쪽에 포함된 우정국에서 지금 프로그램 매매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물론 뭐 매수를 했지만 그 프로그램 매매 묻혀서 정확하게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는 이제 그 연기금이 각 종목에서 뭐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는 그걸 보고를 할 때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살펴봐야 되는데 뭐 굳이 또 비교하자면 프로그램 매매에 나오는 물량과 연기금 금융투자에서 나오는 물량 빼고 또 그 연기금에서 저기 돈 들어온 거 정리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추정은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까지 심하게 추정해서 들어가면 이 주식시장이란 것이 그렇게 공정한 시장이 아닙니다. 제가 팔고 자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보세요. 이 국가지자체 물량을 연기금 쪽으로 합산을 안 해붙습니까? 연기금 포트폴리오가 오픈된다고 합산해버렸죠. 그렇게 세부적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면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외국인 하나 들렁, 기관 하나 들렁, 개인 하나 들렁, 세 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 쪽에서 연기금 쪽으로 우정국을 툭 포함시키는 거 보고 이거 수급 분석도 대충 뭐 언저리로 해야지 너무 한쪽 세력을 막 깊게 파니까 저던 사달이 난다 싶어서 조금 좀 두리뭉실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 뭐 그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기 연기금이나 금융투자에서 저렇게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오는데 저거는 시장 변동성에 어떤 초점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라서 추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로 우리 시장이 가려고 하면 이 보험과 투신과 사모펀드에서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얘들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들어오겠냐고 저 돈이. 쟤들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이 좀 먹고 살만해야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나마 지금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정부에서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제가 부동산 같은 데 놀러 가보면 대출 권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움직이고 계세요. 부동산에 쭉 대출 뭐 상담원 그런 분들께서 음료수 같은 거 들고 와서 혹시 대출 나면 내 쪽을 좀 연결해 달라고 좀 뿌리는 게 있어요. 그 가만히 이렇게 들다 보면 지금 자꾸 연말에 갖고 올수록 얼마 전부터 자꾸 그런 분들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정부에서 대놓고 금리를 인하하니 뭐 아니면 금리 인하했죠. 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소리까지는 안 하더라도 은근슬쩍 뒤에서는 지금 내년 4월 총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지금 총선 박살나게 돼 있거든. 이제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 돈을 뒤에서 사서 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돈이 뒤로 풀리는 걸로는 어떻게 경기가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먹고 살만해야 보험과 투신 사모펀드 쪽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면 보험과 투신 사모펀드 쪽에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크게 쭉 가겠다는 그런 기대감은 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뭐 계획대로 자기 자금 사정에 맞춰서 꾸준히 물량을 확보해 가시면 되고요. 지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물량을 딱 사서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기다려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일단 영국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국의 사정에 딱 상황을 초점 딱 꽂고서 외국 그 환율을 잘 보시면 돼요. 환율을 딱 보시면서 지금 유로 환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저게 상승으로 돌아섰다. 그런데 하루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저기 상승으로 딱 돌아선다 딱 생각하면 아 영국 돈 빠져나가는구나 생각하고 단기로 들어간 물량들 이제 종목들 개별 수급 쭉 정리해 보면서 하나씩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아직은 뭐 그나마 종목들 중에서는 개별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는데 지나치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제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이 이야기 하다 보니 10분이나 흘러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좀 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장 수급 보니까 전기가스업은 뭐 한국전력이 괜찮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전기가스가 업 이꼴 한국전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유통업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봤는데 지금 유통업이 지금 2015년도부터 이렇게 내려앉아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세력들이 다시 지금 들어오고 이 내려앉는 동안에도 세력들이 또 꾸준히 매수했잖아요. 이 상승 여력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지금 상승 압력이 굉장히 커져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유통업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줄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가치투자 연구원 카페에다가 그냥 공개할게요. 그냥 카페 회원들만 볼 수 있도록 장중시황에 인터넷 검색 안 되게 해서 우리끼리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요건 따로 여기서 분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업종으로 봐서는 볼만하다. 요 정도만 정리합시다. 자,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하다 보니까 12종목이나 나왔어요. 많죠? 그래서 좀 걸렸습니다. 딱 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락앤락저 한 종목만 걸러지더라고요. 그거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 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달려봅시다. 빨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요. 오늘 세력들이 매수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일단 괜찮긴 하지만 아직 위치로 봐서는요.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하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도 좀 그렇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신세계가 그동안 많이 하락했지만 굉장히 좋은 지점에서 지금 들어 올려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 단기적 관점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이컨텐트리는 지금 괜찮죠. 이것도 조금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이미 날랐습니다. 요때 참 좋았어요. 요때 참 좋았습니다. 요때 세력들이 딱 사서 들어올 때, 요 전고점 탁 돌파할 때, 이때 잡았으면은 진짜 그 기술적 분석 잘하는 사람입니다. 잘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 단계 주가가 오늘로서 레벨업 돼 보십니다. 자,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장기, 단기 지금 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인데 지금 참 골치 아플 겁니다. 이 종목도 뭐 전기세 올리기도 참 그렇고 지금 올릴 수 없잖아. 지금 만약에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세 올리겠다고 선언해 버리면 이거는 뭐 정부에 달라드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 총선인데 어떻게 올리겠냐고 이거. 세금으로 메꾸는 한이 있어도 못 올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좋죠. 한국전력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노. 야, 나 진짜 돈 있으면 이거 사고 싶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입니다. 왜냐면 전기 없이 왜 살겠습니까? 전기 없이. 지금 앞으로 전기 자동차 더 만들어질 건데 우리나라가 태양열 뭐 덮어가지고 판 덮어가 전기 얼마 생산할 거라고. 안 그렇겠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원전 다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 수요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그럼 다시 원가 개선이 되고 수익성이 쫙 늘어나겠죠? 이거는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그리고 한국콜마홀딩스. 아, 좋은 자리에서 날라붙습니다. 좋죠? 자, 이 종목은 장기, 단기, 일단 다 괜찮다. 이렇게 봐지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아, 괜찮습니다. 이 종목 참 오늘 좋은 자리에서 이런 종목 참 많죠? 이 시장이 좋을 때는 저런 종목이 있다니까요. 왜 이런 종목 이때 관심을 자꾸 가져야 되냐면, 과거를 보세요, 과거를. 이럴 때, 이 이후의 이 흐름을 보시라고. 쭉 찾아보면 이런 거 많습니다. 이런 걸 기대하고 그냥 사는 거지. 일단 요건 장단기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할 것 같고, 후성은 좀 그렇습니다. 자, 필라코리아, 단기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하다 싶어요. 좋은 위치에 딱 섰다 아닙니까? 있었죠? 좋은 위치에 섰다 아닙니까? 좋은 위치에. 좋은 위치에 서면 그 다음을 보라니까. 그죠? 수급 분석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세력들이 관심을 가진 종목. 자, 일단 빨리 불러드릴게요. DGB 금융지주, 나이스 평가 정보, 신세계, 위메이드, 제이컨텐트리, 코롱인더, 한국전력, 한국콜라 홀딩스, 호텔신라, 후성, 필라코리아. 자, 요런 종목들이 있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분리를 했습니다. 장기 투자 가능, 그리고 단기 투자 가능 종목으로 분리했는데, 장기 투자 가능 종목은 신세계, 제이컨텐트리, 코롱인더, 한국전력, 한국콜마홀딩스, 호텔신라 뭐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단기 투자 가능 종목은 신세계, 코롱인더, 한국콜마홀딩스, 호텔신라, 휠라코리아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장중에는 꼭 그 유통업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좋은 종목이 참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돈 들어올 때 또 놀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분석해 드린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쭉 관심을 가지고서 살펴보다 보면 오늘 언급되지 않았지만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조금 바쁘게 움직여야 될 시기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